호몰로지 모델링, 유사성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몰로지 모델링은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를 모르는 어떤 단백질 서열 하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단백질은 이번 시간에 사용할 단백질은 이런 이제 A0A009 EUU2라고 하는 뭐 조금 이제 복잡한 요 기호를 가진 아이디를 가진 그 단백질 서열이고요. 이 단백질 서열은 유니프랏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uniprat.org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서 요 시퀀스 아이디를 우리가 이제 붙여넣고 서치를 하면요. 네. 서치를 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3-oxo 3-oxo 앞에 걸 뭐라고 있는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에놀 랍토네이즈라고 하는 어쨌든 요런 이제 단백질에 해당하는 이제 서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뭐 어떤 이제 스피시스에서 왔고 어떤 이제 어떤 이제 박테리아에서 가져온 단백질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요 유니프랏에 보면은 이제 이 서열, 이 단백질에 관해서 이제 서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퀀스 탭 밑에 보시면은 MPTFT, SNDAQ 쭉 해서 이렇게 이제 한 250개 정도, 26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요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이 단백질이란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럭처 부분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스트럭처 옆에 있는 스트럭처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No structure information available for 요 시퀀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서열은 알고 있는데 3차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3차원 구조를 지금 한번 모델링을 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퀀스 서열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옵니다. 서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키메라에서 Fetch by ID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유니프랏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요 기호를 ID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Fetch를 클릭을 하면은 일단은 서열 정보를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서열을 우리가 이제 일단 가지고 왔어요. 서열을 가지고 왔는데 서열을 가지고 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몰로지 모델링, 유사성에 기반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서열이 비슷하면서 3차원 구조가 이미 알려진 것, 3차원 구조가 실험적으로 알려진 유사한 단백질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서열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info에 가셔서 요 시퀀스가 서열 정보가 있는 이 창의 info에 가셔서 blast protein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실행을 시킵니다. blast protein. 그죠? 그럼 여기 이제 blast sequence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OK를 누르시고 이제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치를 하고 이제 그 evalu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유사한 것들을 찾을 거냐 뭐 이런 것인데요. 일단은 우리는 기본값을 다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세요. OK를 누르시면은 네. 지금 이제 잠시 기다리면은 지금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서열과 유사한 단백질을 찾아서 여기에 이제 보여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시 기다리시면은 네. 서열이 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백질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XUA라고 하는 거는 PDB ID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했던 PDB ID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이 지금 우리가 궁금한 이 시퀀스와 이제 유사한 서열, 유사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블라스트 리절트에 보면은 염기 서열이 비슷한 이 단백질의 ID, 그 다음에 그 스코어,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코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한 점수가 있고요. 네. 점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점수가 제일 높은 단백질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단백질, 제일 유사한 단백질을 선택을 하고 요 단백질의 로드 스트럭처, 여기 있는 요 로드 스트럭처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2XUA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2XUA 구조를 불러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툴즈에 가서 레인보우로 이렇게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런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요쪽에 한 덩어리, 요쪽에 한 덩어리. 그래서 지금 이 단백질은 똑같은 서열 두 개가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딱 붙어 있는 요런 이제 호모다이머 형태로 지금 이제 결정 구조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요 2XUA라는 단백질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럼 서열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Show in MAV 라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MAV가 Multi Align Viewer인데요. 그래서 자,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쿼리가 우리가 넣어준 서열이고요. 우리가 궁금한 서열이고 밑에 있는 요 2XUA의 서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쿼리와 2XUA가 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똑같지 않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혹은 이제 컨저베이션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 네,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런 이제 얼라이먼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블라스트 혹은 이제 그 블라썸 매트릭스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퀀스를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시퀀스를 비교를 한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델링을 우리가 수행을 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모델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띄운 요 MVA 윈도우에서 MVA 창에서 여기 있는 이제 모델러라고 하는 여기 스트럭처에 가시면은 모델러 괄호 호몰로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러 괄호 요 호몰로지 요 메뉴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요런 창이 뜨게 되고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시퀀스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준 서열과 요 2XUA 서열이 약 43.4%가 비슷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43.4%가 비슷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라이센스 그리고 이제 요 기능은 이제 모델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웹상에서 접속해서 이제 돌려서 쓰는 건데요. 네. 그래서 모델러를 웹 서비스, 웹에서 돌리려면은 라이센스 키가 필요합니다. 그 라이센스 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요 MODELIRANJE 모델리란제라고 하는 요 그 키를 여기에다가 여기 딱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 모델러 기능을 웹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키를 요 라이센스 키 창에다가 일단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OK. 네. OK를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이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프로그레스가 이제 뜹니다. 이게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죠? 요 모델러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서버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프로그레스가 이제 100%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0이 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보죠. 네. 현재 42%가 됐고요. 네. 네. 71%.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calculation completed 계산이 끝났다라는 메뉴가 뜨고요. 그러면은 이 모델러 웹 서버에서 이제
모델된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5개의 모델 구조. 일단 기본적으로 5개의 모델 구조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하늘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하늘색이 거의 겹쳐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실 수가 있고,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자, 일단은 그리고 여기 방해가 되는 여기 이제 B 체인. 이게 지금 여기가 A 체인이고 여기가 H 체인인데, 일단은 방해가 되는 H 체인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네, 지워 봅시다. 네, 일단 H 체인을 지웠습니다. 지우고 클리어 셀렉션을 하고, 요걸 이제 가운데로 갖다 놓고 싶으면은 액션에서 포커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시퀀스 아이덴티티가 30% 이상이면은 두 개의 단백질이 유사하다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가 몇 퍼센트였죠? 얘는 이제 45%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구조가 거의 유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쯤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컨트롤 누르고 여기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기가 어딘지 여기 지금 선택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은 요 부분이 여기 이제 MAV 창에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원래 요 템플릿에서는 GERHGNA 요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넣어준 시퀀스, 우리가 궁금한 시퀀스에서는 요렇게 아마 여기 두 개가 빠졌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미노산 두 개가 빠지기 때문에 요 부분, 요 루프 부분이, 요 고리 부분이 이렇게 이제 조금 짧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좀 더 잘 해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Favorites에 가셔서 여기 모델 패널이라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요 모델 패널에서요, 네, 지금 요 부분입니다. 이제 그 강의 노트에서는 요 모델 패널에서 우리가 이제 shown이라고 돼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껐다 켰다 하면은 템플릿 구조 2x UA 단백질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단백질들의 구조, 나머지 모델들의 구조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체로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조금 이제 마이너한 차이들이 있을 뿐이고요. 특히나 여기 이제 이런 룹 부분, 이렇게 이제 알파 힐릭스도 아니고 베타 쉿도 아닌 부분을 우리가 이제 룹이라고 부르는데, 혹은 이제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부터 약간 플렉서블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통 이제 차이가 조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3차원적으로 모델링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호몰로지 모델링의 개념이고요. 간단한 호몰로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키메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서버 개선을 통해서 한번 손쉽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래서 이 룹 부분이 다르다,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컨트롤, 여기 이제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을 알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그럼 여기 선택이 됐고요. 여기 액션에 가셔서 아톰 앤 본드를 쇼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각 어떤 레지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요 룹 부분은 지금 요 하늘색 구조에서는 하나, 두 개로 되어 있지만은 파란색 구조에서는 요 아르지닌, 히스티딘, 뭐 이렇게 이제 글라이신, 이렇게 이제 아스파라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몰로지 모델링은 이처럼 이제 유사한 구조,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델링된 결과를 내가 세이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ave Session As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My Modeling Result,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파일명을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션으로 세이브를 하시면은 전체를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그림으로 세이브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미지로 저장하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PDB 파일로 여러분들이 만든 구조,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했으니까 이 하늘색 구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PDB 파일로 저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Save PDB를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PDB로 여러분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템플릿 구조를 세이브 하실 수도 있고 쿼리 모델 1,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 네 번째 모델, 다섯 번째 모델, 어떤 것을 이제 내가 세이브 할 거냐.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에는 요 쿼리 모델 1, 첫 번째 모델을 우리가 세이브 하기로 하자. 그럼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하고 파일 네임에 모델 1 이렇게 넣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PDB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Save PDB 하신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에서 하시면 이 창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다운로드에 가서 이렇게 이제 쿼리 모델 1을 선택하고 모델 1 혹은 이제 이 두 번째를 하겠다 그러면 모델 2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저장된 모델을 우리가 이제 그 만들어진 모델을 이렇게 이제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세이브를 하거나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션, 그냥 이제 이 모델된 전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세션으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불러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숙제로는 여러분들이 요 아이디에 있는 요 진 아이디로 있는 그 시퀀스들을 호몰로지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이루리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메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메일이 아니라 이루리에다가 세션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하셨듯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델링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호몰로지 모델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모르는 단백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이제 호몰로지 모델링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알파폴드가 나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호몰로지 모델링은 원래 이제 한 십수년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링 방법이었다가 이제 알파폴드가 나오면서 알파폴드가 워낙 정확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호몰로지 모델링은 거의 쓸모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까지 일단 실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거 다음 세션에는 우리가 바로 이제 알파폴드로 모델링을 하는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